협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이충섭 기장입니다. 봄인가 했더니 벌써 낮 기온이 30도로 치고 올라가는 등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또 비도 많이 내리더라고요. 여름에는 악천후도 많고 악기상이 많이 출몰하여서 우리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안전운항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공승무원 국외소득 비과세 확대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시고 실제로 몇 년을 걸쳐서 저희들 항공산업의 전부분, 그러니까 우리 운항뿐만 아니라 격식 승무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도 드리고 앞으로 저희 협회에서 추진할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소득세는 내국세인데, 내국세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근로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항공승무원들, 그 다음에 선원들이나 또는 해외 현장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행위가 영토 밖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내국세인 소득세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과 또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비과세 혜택, 즉 과세 부분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민간항공 조종사들에게 있어서는 비과세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 임금의 향상이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당연히 내 소득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이 실질 임금이 향상되었으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임금 상승에 대한 프레셔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금 상승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해주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확대된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항공산업이 전체 GNP의 5%를 담당하는 주요 산업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비과세 제도를 고찰해보면 약 100만 원 정도 월간 받고 있는데, 이것은 8,800만 원 소득세 구간 이상에서 보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35% 정도의 세금이 감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0만 원 비과세를 해주게 되면 35만 원의 비과세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35만 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일 때 35만 원이 된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면은 한 175만 원 정도의 월간 혜택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연간으로 보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감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를 과세 부분이 확대됐을 경우에, 격식승무까지 포함됐을 경우에 대략 한 2만 명 수가 넘어가니까 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400만 원이 더 된다 그러면 제가 한 3천 몇백억 정도의 감세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항공산업에 항공사가 3천억 정도의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보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3천억이라는 돈을 소득세에서 감면이 되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서 항공사가 경쟁력이 생기고 더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확대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정부가 거둘 수 있는 법인세 효과라든가 다른 세금을 통해서 거둘 수익이 사실 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3천억이 소득세 부분에서 줄어든 것 같지만 기타 법인세 등을 통해서 더 들어드리는 그런 수익이 있으니 그만큼이 그냥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산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세연구소라든가 국토교통부의 항공산업 같은 걸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먼저 국외 근로자 비과세 제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1974년도에 그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씩에서 3개 분야, 그러니까 항공, 그 다음에 선원, 해외 현장 근로자 3개 부분에 걸쳐서 약 3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주어졌는데요. 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개정이 되었다가 1999년 150만 원으로 3개 분야 걸쳐가지고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선원 부분은 15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만 해외 현장 근로자와 항공 종사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하향되어서 다시 조정된 바 있고요. 항공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이후로 약 19년째 현재 100만 원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2006년도 전에만 하더라도 그 당시 돈은 150만 원 정도 월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현재를 전체로 봤을 때는 연간 1,800만 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만은 19년이 지난 현재까지 100만 원 한도로 줄어든 이후에 실제로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가 경제 발전 등을 고려하면 사실 비과세 혜택이 거의 희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급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물가라든가 임금 상승은 두 번째 이야기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행위의 대부분이 국외 영토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외에서 일어난다는 근로행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세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사실은 세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조세 공청회라든가 또는 저희들 그 항공산업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급히 개선돼야 될 것이고요. 지난 한 5년 동안은 이런 비합리성과 수정 요건을 여러 가지로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재수 부족 등의 사태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국의 세금 제도에 따라서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00만 원, 연간으로 1200만 원 정도 지금 세금 혜택을 받고 있고,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캐리어들이 상당히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카타르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액 면세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불리하다기보다도 화폐 가치라든가 경제 여건들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로 19년째 이 제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을 담지 못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이고, 이 개선은 반드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제고돼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 효과가 있죠. 일단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대략 추산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의 당장 임금 상승 효과가 있고요. 현재 제일 100만 원과 비슷한 직군인 선원, 해외 현장 근로자 등은 50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400만 원의 갭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게 되겠죠. 항공 종사자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 것이고, 항공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경쟁력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제도는 국제적인 항공 산업의 기준 화폐인 US 달러로 환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변화에 늘 노출되어 있죠. 외국에서 US 달러로 받는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임금이 변동폭이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실질 소득에 대비해서 화폐 가치에 비교하게 되면 이제 실질 소득이라든가 구매력 자체가 늘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매년 나의 실질 임금이 화폐의 변동에 따라서 변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비과세 혜택이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측면이 강조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한국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임금입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남아에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보다 우리가 더 받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임금이 상승할 수 있도록, 노동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절대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임금을 갑자기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우리 과세 제도 등을 좀 개정을 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비과세는 상당히 큰 숙제라고 봐야 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유관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렸고,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두 번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도 찾아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실질적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관할하고 있는 기재부에 가서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비과세가 대통령 제가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인만 해주시면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해외 선원, 해외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해서 비과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기재부에 있는 기타 소득세과에서 결정을 하고, 기재부 안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전체 세수 부족 현상이라든가 전체 나라 살림살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게 되면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거쳐서 바로 그 다음에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이 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 비과세 확대를 국회의원들 후보자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반대했던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통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4년도 1월 1일부터 비과세 혜택을 500만 원까지 확대 수혜를 받게 되었던 해운업체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산 해기사협회를 방문하여 비과세 확대 혜택이 실현되기까지
과정이라든가 일종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고 협력 사항을 저희를 파악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는 일회성의 어떤 이벤트로 비과세가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실질적으로 수년간의 노력과 산업 파급 효과, 실질적인 소득 향상 효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관련 주무관청인 기재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단기간에 어떤 협회의 역량이라든가 또는 한 사람이 어떤 나서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해서 항공 종사자뿐만 아니라 항공사, 항공유관기관들의 힘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로 뭉쳐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을 명분으로 삼아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펴서 계속 실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재부하고 이야기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수 부족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명한 바 있고요.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같이 협력을 하여서 이 일을 반드시 신청을 하고 공론할 과정을 거쳐서 비과세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 사실은 기재부의 중요 안건 중에서 탑2 안에까지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갑작스럽게 생겼던 세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100만 원으로 묶여있던 거를 500만 원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약 중간 단계는 300만 원 정도로 일단 상향한 다음에 전체적인 국가 재정이라든가 항공산업 경쟁력의 회복 등 그다음 실질 소득 확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관찰한 이후에 다른 직공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종사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비과세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비과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외 근로 현장이죠. 근로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근로행위에 준하는 만큼 과세 혜택을 줄여주겠다. 비과세하겠다는 의미고요. 이것이 옛날에 있던 문구가 항공기 종사자 부분에 대한 문구가 없어졌어요. 그 항목에 항공기 등을 추가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고요. 금액을 얼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운항 승무원들, 더 나아가서 객실 승무원들도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은 이해도가 생기는 것이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7월 1일까지 결정이 됩니다.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500만 원이 적용이 되었어요. 이제 2023년 7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해외 선원들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자라고 결정되고 그 다음 해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이죠. 현재 2025년 6월이니까 2025년 7월부터 기재부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연말까지 예산 등의 개정 작업을 다 고려를 해서 내년 2026년 7월, 6월달 정도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것이 되게 되면 2027년도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27년부터 만약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돼야 되는 것이죠. 2023년도에 저희들 노력을 해가지고 2024년도, 25년도까지 실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무산된 이유로 공백기가 있었어요. 이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항공협회, 각 항공사의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 CEO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주요 관심사항으로 다시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비과세에 걸쳐서 협회의 의지와 비과세 내용, 비과세의 효과,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원들께서 비과세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고 6,000명의 우리 운항 승무원, 15,000명 되시는 객실 승무원들의 힘을 모아서 비과세가 반드시 실현되고 이것이 개인 실질 소득 향상을 넘어서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기필코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